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주식 멘토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금요일인데요. 자, 굉장히 아침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장 막판에 좀 전략 후강의 형태로 좀 증시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잠시 이제 코스피 지수의 차트 잠깐만 보면서 먼저 지수 상황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 종합 차트 잠깐만 켜놓고 이제 코스피 차트 잠깐 같이 보고 가시죠. 자,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사상 신고가 부근을 오늘 돌파 시도를 했으나 돌파하지 못하고 음봉권의 캔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과거에 이 3250포인트 구간, 3265포인트 구간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가 주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남겨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일주일 동안 조정을 받고요. 또 다시 3250원 구간 돌파 못했을 때 또다시 또 조정을 받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는데 돌파 못하자 단기 조정, 또다시 단기 조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 3250원 위로 3265포인트 가격대를 지수 구간을 돌파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 구간이 이 코스피 지수의 주요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오늘 좀 음봉권의 캔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금 다음 주까지 좀 지수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모니터링 해야 될 좀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첨언의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가능한 현재 구간에서 언제 매수하면 좋겠습니까? 뭐 지수의 방향성 예측하기 너무 어렵습니다만 가능한 코스피 지수 3100포인트 구간 그리고 3000포인트 구간 그리고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 2900포인트 구간까지 빠지면 이제 이 추세 하단에서 나는 싸게 매수하고 싶습니다 하고 대기 자금이 굉장히 주식시장에 많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은 이 추세 상단을 새로운 역사를 코스피 지수가 갱신해 나가면서 위로 추가 시세를 만들어냈느냐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금 3100포인트 혹은 3000포인트 혹은 우리 2900포인트 구간까지 한 번 더 매수하기 좋은 눌림목 구간을 주고 난 다음에 이런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이냐에 대한 좀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다 라는 좀 코멘트 남겨드리고, 자, 오늘 장중에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0.89% 가까이 약 마이너스 1% 가까이 좀 조정을 받게 되면서 오늘 이렇게 또다시 조정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커지는 장세였습니다만, 자, 막판에는 마이너스 0.23%로 낙폭을 굉장히 줄이면서 그래도 다음 주 돌파냐 조정이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리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기술적 구간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분봉상의 움직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이 3250포인트 3260포인트 가격대를 돌파 시도를 했는데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개장하자마자 이 구간 낙폭을 확대하면서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10시 30분 이후에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고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시초에 보였던 이 낙폭을 회복하는 형태로 오늘 그래도 불행 중 좀 다행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하지만 다음 주까지 지수는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자, 오늘 우리 증시에서 백신 여건 관련주들, 보안 관련주들, 그리고 우리 5월 말부터 계속해서 강조해드렸던 SMR 탈원전 원자력 관련주들이 좀 급등했고요. 대북송전 그리고 초소형 전기차 관련된 이슈, 그리고 뭐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 이슈들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고, 각 종목들 오늘 뭐 많은 급등락을 가져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SGA 솔루션즈라는 종목입니다. 자, 막판에 조금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떨어졌는데 장중에는 장대 양봉권의 캔들을 기록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먼저 지금 SGA 솔루션즈가 삼성 SDS와 이제 인증 시스템을 구축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있고, 지금 백신 여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뭐 인증 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오늘 직전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만들어진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하면서 장중에 강하게 상한가를 말아 올렸었는데요. 자, 아직까지 밑으로 1550원 그리고 165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로
다음번 추세 상단 구간, 자, 이 2150원 가격대 그리고 2350원 가격대를 2차 목표가로 해서 상승하는 구간에서의 좀 철저한 분할 매도 대응하시면서 좀 청산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 보유자분들의 관점에서는 자, 큰 그림에서 놓고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SGA 솔루션즈가 지금 실적 잠깐 보고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2020년도의 실적과 우리 2016년도의 실적이 그렇게 크게 늘어난 부분들이 없습니다. 매출액에 대한 증가가 기업의 매출액 증가 성장률이 굉장히 좀 저조하다. 그리고 2019년도, 18년도 적자를 기록했고 2021년도 이런 테마성 이슈, 뭐 디지털 백신 여건을 만든다라는 이슈들을 가지고 지금 뭐 3년 만에 2018년도 이후에 뭐 신고가를 지금 갱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 영역대에서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미 보유자분들은 최소한 주가가 1,000원에서 1,100원 구간까지 조정받았을 때, 이 장기 이평선 구간 영역대까지 조정받았을 때, 그리고 우리는 일봉상 최저점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일봉상의 추세 하단 영역대까지 조정받고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 들어오기 시작할 때 좀 저가 매수 기회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 고점과 고점 계속해서 선을 한번 그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 추세 상단 구간만 도달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가가 단기 조정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래량 동반하면서 단기 급등 나왔어요. 하지만 조정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추세 하단에서 저점 다지고 다시 한번 거래량 동반하면서 단기 급등 나왔는데, 급등할 때 추격 매수했다가 꼭대기에서 못 팔면 다시 주가가 거래량 매수세 줄어들게 되면서 다시 추세 하단까지 조정을 받게 되고요. 자, 다시 거래량 동반하면서 단기 급등한 이후에 거래량 매수세 뒷받침되어지지 않자 다시 주가 조정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의 구간도 거래량 동반하면서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이 일봉상의 추세 상단을 정말 강한 거래량으로 추세를 돌파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시금 추가 상승보다는 이 추세 하단 영역대까지 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미 보유자분들의 관점에서는 주가가 빠졌을 때 싸게 사는 것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꾸준히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매매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첨언의 이야기 남겨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SGA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업 분석 들어가서, 자, SGA 솔루션즈의 최대 주주가 이제 SGA라는 종목입니다. 자, SGA 종목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자, SGA. 자, SGA 종목도 오늘 장중에 SGA 솔루션즈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자, SGA 솔루션즈의 지분 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SGA가 오늘 장중에 또 급등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자, 상한가가 풀리면서 오늘 다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자, 이렇게, 자, 뼈만 남은 이렇게 차익 실현 떨어지는 캔들, 매도세가 매수세를 막판에 찍어 누른 그런 캔들의 모습이 오늘 나타났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는 이 우상향 추세 상단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떨어졌을 때 거래량 매수세 줄어들면서 약세 전환했을 때는, 자, 과거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 2월 말까지 2개월 하고 보름 또다시 거래량 줄어들면서 매수세 약해지면서 또다시 한 2달 정도 조정 구간, 약세 구간이 좀 지속이 되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의 구간은 이 우상향 추세에서 추세 상단 차익 실현 떨어졌다. 자, 어디까지 주가가 조정받을 것이냐, 우리는 어디서 좀 저점의 물량을 담아가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는, 자, 800원에서 95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우상향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저점을 다지고 반등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되면 우리는 950원 부근 조정 시 조금 단기적인 시세, 그리고 800원 구간까지 조정 시 우리는 중계적인 관점에서의 U커브 형태로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이다 전망하면서 조금 스윙 관점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기존 물량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혹은 오늘 시초 단타로 공략하셨다가 좀 물리신 분들은 장 막판에 지금 거래량 동반하면서 막판에 좀 차익 실현을 크게 매도세가 매수세를 막판에 찍어 누른 캔들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자, 돈을 써서 주가를 끌어올린 이 1,050원 가격대, 자, 거래량 매수세 유입되면서 상한가를 말아올린 그 스타팅 포인트, 우리 1,050원 가격대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분봉상 이 1,05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기술적 반등 노려보는 형태로 종결 거래 마무리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일 네트워크 종목입니다. 자, 한일 네트워크 종목도 지금 이런
이런 뭐 디지털 화폐 관련주 플러스 디지털 증명서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지금 백신 여권에 대한 전 국민의 뭐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백신 여권이라는 게 국내에서는 백신을 접종받으면 뭐 마스크를 안 끼고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외교적으로 뭐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즉 아직까지는 뭐 미국의 백신 여권은 미국에서만 유효하고 우리나라의 백신 여권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만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뭐 백신 여권이 뭐 지금 초창기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여행을 다니는데 뭐 그런 뭐 증명서의 형태로 백신 여건이 발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백신 여건이 뭐 만들어진다, 도입이 된다라고 해서 이런 보안주 그리고 증명서 관련된 종목들, 인증서 관련된 종목들 뭐 실질적인 매출에 뭐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백신 여건이 사업이 정부 정책이 진행됐을 때 이 종목이 수혜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테마성 이슈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테마주, 급등주, 작전주의 끝은 뭐다? 단기 급등의 끝은 급락이 될 수 있다는 관점 좀 인지하시면서 자, 본 종목 큰 그림에서 차트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일 네트워크스 종목입니다. 자, 2017년도 비트코인이 과거에 2,400만 원까지 갔을 때 만 원까지 대지세를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자, 비트코인 계좌 만들 때 뭐 본인 인증 많이 해야 된다. 뭐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당하기 때문에 보안주들이 부각될 것이다라는 슈팅 메커니즘을 가지고 과거에 주가 3,000원짜리가 만 원까지 3배가 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자 2017년도 실적 보겠습니다. 자, 2017년도 실적 300억 정도 늘어났는데 영업이익 40억 정도 늘어났는데 주가가 3배만큼 올라갈 만큼의 그런 뭐 실적 증가가 뭐 나타나지 않았다. 뭐 그리고 가상화폐가 결과적으로는 2,400만 원에서 비트코인 기준 400만 원, 500만 원 수준까지 무너지는 과정 속에 그 테마와 이슈성 이슈로 급등했던 주가가 다시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하게 됐고, 자, 우리가 매수하기 좋은 지점은 자, 과거의 대시세를 반납한 저점과 그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만들어진 이중바닥, 그리고 자, 코로나 사태는 뭐 손절했다 하더라도 다시 만들어지는 3중바닥, 4중바닥, 5중바닥 영역대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 종목은 우리가 향후 4,000원에서 4,500원 구간, 3,500원에서 4,500원 구간 이 과거 상승분을 반납한 이 추세 하단 영역대까지 조정 시, 그리고 지금의 구간에서는 최소 5,000원까지 조정 시에 우리 추세 하단 영역대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 좀 관심 가져보는 매매 전략 취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의 구간은 큰 그림에서 U커브의 형태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급등한 이후에 급락이 있어요. 지금의 구간은 자, 지금 급등하는 위로 슈팅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슈팅 구간의 끝이 최고가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우상향 추세, 이 상승 추세의 끝이 결과적으로는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본 종목 추가적인 차익 실현 떨어지기 직전에 시세까지만 노려보셔라. 그리고 그 주요한 기준점을 일봉상으로는 6,500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우상향 추세 끝까지 롱 포지션 잡고 노려보는 매매 전략 좀 취해 나가시는 거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어찌됐건 뭐 모든 거의 주요국들의 뭐 은행이 돈으로 뭐 동전으로 지폐로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뭐 뜨거운 관심과 그리고 백신 여권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뭐 이러한 한일 네트워크 보안 종목들, 뭐 인증서 관련된 뭐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오늘 또 부각이 됐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라운시큐어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종목도 이제 보안 관련주로서 과거에 이제 2017년도 당시에 굉장히 큰 시세를 만들었던 종목입니다. 자, 보안 관련된 이슈들, 뭐 어디 뭐 해킹당했다, 거래소 해킹당했다, 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가 급등락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자, 실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부터 자, 매출액이 뭐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한데요. 2020년도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정말 우량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뭐 재무제표에 기반해서 지금 신고가 랠리를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디지털 화폐에 대한 뭐 정책 수혜주의 기대감, 두 번째 백신 여건에 대한 기대감, 뭐 세 번째 뭐 앞으로 뭐 자율주행이든 4차 산업혁명이든 어떤 미래 산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안이 앞으로 가장 베이스 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슈들이 뭐 부각이 될 것이다. 뭐 의료 정보를 취합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 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뭐
막아야 되기 때문에 보완주들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뭐 조금 덧붙이자면 양자 컴퓨터가 개발된다라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뭐 여러분들의 패스워드, 양자 컴퓨터는 지금의 컴퓨터보다 말도 안 되는 처리 속도를 가지고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해서 여러분들의 비밀번호를 해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때 그거를 막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양자 컴퓨터 이슈가 처리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지면 그만큼 더욱더 철저한 보안 기술도 필요해질 것이라는 슈팅 메커니즘에 의해서 양자 컴퓨터 기술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될 때 우리 보안주들이 또 시세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나온 기어 종목 지금의 매출액 기준 시가총액이 벌써 1,800억입니다. 자, 거의 뭐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시가총액 2,000억 정도 되는데요. 시총 2,000억 기업이 마이너스 3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다. 제가 봤을 때는 기업의 청산가치적인 측면들로 고려했을 때는 1,000원 정도 밑에서 뭐 코로나 폭락장 정도까지 와야 기업의 청산가치적인 구간까지 조금 도달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뭐 개인적인 의견을 남겨드리면서 어찌됐건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코로나19 폭락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봉상 이미 추세 상단에서는 뭐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서 폭탄 터지면 쭈루루 주가가 무너지는 급락의 턴이 기다리고 있다. 그 폭탄 돌리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위로 5,500원에서 6,400원 구간까지 추가 상승 시 철저한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서 수익 행복 확정 지어 나가시는 매매 전략 취해 나가셔라. 그리고 최소한 이 추세 하단 영역대 3,500원에서 4,000원 영역대까지 조정받고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 단타.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최소 주가 2,000원에서 1,500원 가격대까지 조정받았을 때 우리 착한 마음씨를 가지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그라미를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이후에 2016년도부터 5년 동안 1년에 한 번 정도 매수 기회 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향후에 올 수 있는 이 5번째 매수 기회가 여러분들 거래하시면서 보여진다면 1,500원에서 2,500원 가격대 좀 저점 영역대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좀 자신 있게 좀 베팅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에서 박앤세일 구간에서 싸게 공략해 나가는 매매 전략 취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의 구간은 뭐 추격 매수 해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뭐 물어보신다면 저는 분할 매도 진행하기 좋은 구간이다. 그리고 사야 되는 구간은 오늘 방송 보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에 대한 표기는 진행해 드렸다.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SMR 탈원전 원자력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 창업자께서 보유하고 있는 설립한 뭐 원자력 발전 관련된 기업들을 가지고 SMR 원전 사업들을 앞으로 펼쳐 나가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업들을 손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뭐 개발도상국들 전력이 필요할 때 우리가 개발한 SMR 원전을 수출해서 우리는 돈을 벌 것이다라는 그런 글로벌 주요 CEO들의 그런 발언들로 인해서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시세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좀 큰 시세를 만들었던 일진파워 종목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이 오후장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백신 여건 관련주, 보완주들이 조금 더 강세였는데 막판에는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이 치고 나가면서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마무리했고요. 자, 차트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 남북 경협 대북 송전 관련된 이슈로 주가 만원까지 시세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 2018년도 이후에 주가가 시간이 1년, 2년, 3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급등한 이후에 뭐가 있다? 급락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급락한 이후에 이 박스권 횡보 기간을 2년, 3년 거치고 나서 돌파 시도가 있었고 다시 정고점 영역대를 돌파한다는 것의 의미는 위로 매물 구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를 만드는 그런 추가적인 슈팅 구간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평하도록 하고 앞으로 본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차익 실현 떨어지면서 주가가 무너졌었던 이 9,700원 구간 1,1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적인 신고가 영역대에서 추가 시세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지금 시장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SMR 소형 모듈 원자력 빨리 개발해야 된다. 기술력 확보해서 앞으로 늘어나는 전력 소요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공급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뭐 환경 오염의 주 원인이 뭐 이산화탄소, 뭐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환경 오염 문제들을 좀 유일하게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에너지 생산 방법이 원자력이다라는 뭐 빌 게이츠의 이야기들, 워렌 버핏의 그런 뭐 발언들, 뭐 주요국들의 그런 원자력에 대한 뭐 투자들로 인해서 지금 관련주들의 지금 매기가 유입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 펼칩니다. 이런 거 가지고 거슬 수 없는 전 시대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일진 파워 밑으로 9,700원, 1,100원 구간 이탈하지 않을 시 신고가 랠리 박수 치면서 분할 매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기술 종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종목도 오늘 신고가 영역을 돌파했습니다. 자, 우리 기술 종목은 2018년도 우리에게 굉장히 뜨거운 시세를 안겨줬었던 종목인데요. 자, 과거의 고점 영역대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만 최근에 이 박스권 상단 구간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돌파한다는 것은 다시 위로 보낼 수도 있다. 이 우상향 추세가 끝이 어딜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뜨거운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음을 염두하시면서 밑으로의 주요한 지지선 밑으로 1,550원과 1,630원 가격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위 가격대 과거에는 저항 구간이었는데요. 오늘 거래량 동반하면서 이 구간을 뚫어냈습니다. 즉 이 구간이 앞으로 주요한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위로 1,900원 가격대를 돌파했을 때 추가 시세는 2,000원에서 3,500원 구간을 목표로 철저하게 분할 매도 대응해 나가시는 걸 권고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성 파워텍 종목도 다뤄야 되는데 자, 이 종목은 제가 뭐 작년에 연말에 우리 저가의 매수 매직 진행하는 걸 권고드렸던 종목이죠.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요한 익절선, 지지선 3,650원, 3,500원 구간 제시해드리도록 하고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자, 본 종목은 과거 정치 테마 이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관련주로 부각됐을 때 15,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성 파워텍 충북에 위치를 했어요. 충북이라 함은 충청 대망론에 해당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님의 정치 테마주로서도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1월 달까지 원자력 탈원전 정책이 부각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롱포지션 잡고 말도 안 되는 뜨거운 시세 조금 더 누려보는 매매 전략 3,500원, 3,650원 구간 지지선 잡고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미시스코 종목입니다. 자, 초소형 전기차 플러스 최대주주 매각과 관련된 이슈로 5월 31일 공시가 나오고 나서 이번 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상남자 시간에서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5월 31일 공시 나왔습니다. 14,750원에 최대주주 변경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15,000원까지 한 방에 상한가로 보내고 나서 어제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이번 주 월요일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주가 급등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힘에 붙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그동안에는 정말 강력하고 조금 약하지만 강력하게 매도세를 이겨내고 주가를 계속 쭉쭉쭉 올려내는 이겨내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자, 오늘은 처음으로 윗꼬리가 달리고 자, 매도세를 소폭 막판에 좀 찍어 누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자, 본 종목은 밑으로 2만원과 21,000원 구간을 주요한 분봉상 지지선으로 잡고 이 2만원, 21,0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 누려보시고 이탈 시 누구보다 빠르게 폭탄 터지기 전에 차익 실현 떨어지기 전에 행복 실현하는 매매 전략 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우리 애청자분들께 더 좋은 종목들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